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드바 연금투자 김홍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사항은 이 퇴직금도 IRP 계좌로 이전한 다음에 인출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수령 연차는 증가하나요? 라는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고요. 자, 보통 우리가 알아야 될 인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실질적인 실제 수령 연차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령 연차의 개념이 있는데 이번 시간 영상을 통해서 실제 수령 연차와 수령 연차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설명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현재 연금 투자 진단과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을 텐데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에서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투자 진단에 대한 부분들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투자 진단 리포트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15분 동안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수령 한도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근데 도대체 연금 수령 연차는 뭐고 연금 수령 한도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통 여기서 말하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인출할 때 결국에 이 세금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연차는 결국에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을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는 일단 계산은 어떻게 되냐? 연금 계좌에 들어있는 평가 금액을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눠서 일단 계산을 하고요. 일단 계산할 때는 1.2배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20%를 곱하거나 혹은 1.2를 곱해서 우리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보통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일정 부분 감면을 해줄게 라는 부분들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운용 이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들이 인출될 때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해야지 저율과세 됩니다 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와 연금 수령 연차는 어떠한 관계냐?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 연차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면 연금 수령 한도는 증가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연금 수령 연차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기본적인 이론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금 수령 연차는 도대체 언제부터 증가하는 것인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 조건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가입 기간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조건이 바로 이 나이 조건 만 55세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입 기간 조건은 5년 이상을 충족했었을 때 이제는 연금 개시를 통해서 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근데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 계좌의 경우는 가입 기간 조건은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니고요. 바로 나이 조건 만 55세가 넘어야지 연금 개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금 수령 연차는 일단 핵심은 뭐다?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금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매년 1년씩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 연차의 예시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만 55세 시점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그냥 1년차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만 56세, 57세, 58세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에는 연금 수령 연차는 계속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 62세에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일단 나의 연금 수령 연차는 8년차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8년차는 결국 어디에 영향을 주냐? 바로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연금 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일 때 8년차가 적용하게 되면요. 실제로 연금 수령 한도는 4천만 원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8년 차에 연금 수령 한도가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다 빼도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퇴직금 원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가 아닌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액이 먼저 인출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계좌의 차이점들을 좀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연금 수령 한도는 8년차 기준으로는
4천만 원이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는 4천만 원 한도로 여러분들이 인출하시게 되면 이때 4천만 원에 해당되는 퇴직소득세가 있겠죠. 자,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계좌, IRP 계좌에서 우리가 인출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한 한도로 인출 가능하고 이 시점에 퇴직소득세는 30%를 우리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의 경우는 이러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30%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고요. 다만 가끔 어떤 분들이 퇴직금도 입금된 거고 이거 뭐 1,500만 원까지만 입금돼야 돼, 인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과세 이연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과는 무관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간 1,500만 원은 뭐다?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계좌에서의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은 납입하는 과정 중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운용이익이 빠져나갈 때가 바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서 우리가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결국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먼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수령 한도는 4천만 원이지만 결국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인출 금액은 연간 1,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소득세율은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부터는 3.3%의 낮은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 기억하실 것은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금 수령 한도가 의미하는 바와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이 인출되는 그 시점에 연금 수령 한도가 주는 의미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연금 개시 안 하면 뭐는 증가한다? 연금 수령 연차는 근데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자, 중요한 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10년 차까지는 30% 감면,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된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인출한 수령 연차가 11년 차가 돼야지 40%가 감면되는 거지,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차가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40%가 감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연금 수령 연차와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연차는 자동으로 증가되지만 연금 수령 한도에만 영향을 주는 거고요. 자, 실제로 내가 돈을 뺀 기간, 그 기간이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에 실제 연금 수령 연차는 퇴직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늘어나고 얘는 연금 수령 한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우리가 퇴직소득세를 행여나 4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차가 돼야 되는데 이 11년 차를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금을 인출하는 실질적인 인출 연차가 11년 차가 돼야 됨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복잡해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데, 일단 단순한 논리로 따졌을 때 퇴직소득세를 40%까지 감면받으려면 결국에 실제로 돈을 인출해야 된다.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론입니다. 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결국에 1만 원이라도 인출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일단은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한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굳이 인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출은 언제 해야 되냐? 내가 11년 차에 4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만 원이라도 빨리 인출하는 게 그래도 11년 차를 채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금 수령 한도가 증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퇴직소득세를 굳이 감면받을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굳이 인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출 시점에 연금 수령 한도에 맞춰서 뭘 하면 되죠?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 최소 그래도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들이고요. 나는 퇴직소득세가 감면된 목적이다. 그래서 40%를 감면받고 퇴직금 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목돈으로 찾아 쓸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출이 11번째부터 시작되는 그 해부터는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40% 감면 조건이 적용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마시고요. 실제 수령 연차와 수령 연차가 있는데 일반적인 수령 연차는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우리가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이러한 연차들은 결국에 뭘 해야 된다? 돈을 인출했었을 때 증가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아마도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하는 바의 차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연금 투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하다면 현재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착순 100명까지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홍군의 연금절세 Q&A 코너였습니다.